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나입니다. 교수님 혹시 컴퓨터 게임 좀 하세요? 네, 우리 집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챔피언입니다. 멋지시네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이분 앞에서 그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미실 겁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모실 분은요. e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전 프로게이머 이윤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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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바로 이 실제로- 손이군요. 세계를 제패한 손. 네. 네네. 마이다스에서. 네. 실제로 처음 뵀는데 굉장히 키도 훤칠하시고 훈남이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앉아서 편한 이야기 나눠보죠. 예.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하며 한국 e스포츠사에 큰 획을 그은 이윤열. 천재 테란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재능형 게이머의 대명사로 불리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레전드 게이머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이후 더 이상 프로게이머가 아닌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전 프로게이머 이윤열 씨와 함께합니다. 이윤열 씨 하면 게임에 전혀 관심 없는 저도 알 만큼 전성기 때는 각종 매체에 나오셨었거든요. 네. 은퇴 후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1인 미디어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 스타크래프트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개인 방송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마우스를 잡던 손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마우스를 잡고 있는데 마이크도 같이 있는 거죠. 하나 더 잡았군요. 네, 네. 어떻게 하다 개인 방송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주변에 프로게이머 출신 분이 이제 연예인으로도 활동하고 홍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임요한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 갬블러로 또 활동을 하거든요. 임요한 씨.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개인 방송 쪽으로 일단 한번 해보자. 아. 네, 했던 그 이유는 이제 약간 세계적으로 점점 트렌드가. 트렌드가 좀 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입담도 굉장히 좋으신데요. 홍진호 씨처럼 네.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 지난번에 한번 제가 게스트로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좀 바보 같은 모습으로 좀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얼굴도 이렇게 크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은 네. 그 받쳐주는 그런 인상인데 한번 다시 시도해 보시지 그랬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네.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저희가 또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듣자 하니 네.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문에는 그 이번에 결혼식 굉장히 특별하고 또 유별나다고 그러던데 살짝 공개해 주실까요? 그럼 비밀인데 여기서 특별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스타크래프트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2 이제 마지막 버전이 나오거든요. 공허의 유산이라고. 네. 네, 그 런칭 행사장이랑 제 결혼식을 전 세계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팬분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동시에 하는군요. 네. 근데 듣기로는 그 하객들도 뭐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2, 3천 명 오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제 하객이 다 2, 3천은 아니고요. 네. 그 런칭 쇼를 보기 위한 팬분들이 많이 오시고 네. 그 이제 모퉁이에 저희 이제 하객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개인 방송 진행자로서 변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윤열 하면 이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다양한 많은 기록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 입으로 좀 쑥스럽겠지만 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거의 최다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이제 타이 기록을 가진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랑 저랑 이제 메이저 우승 경력으로 따지면 딱 단 2명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주변 남성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윤열 씨 당시 어땠냐고 그랬더니 네. 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식어로 천재 테란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게 된 건가요? 일단 여러 가지 별명들이 스쳐 지나갔었는데요. 네. 제가 학생 때는 방학 기간에만 잘한다고 방학 테란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고 네. 네. 또 그때는 또 어렸던 외모 때문에 어린이 테란 그리고 이제 물량이 좀 그러니까 그 제 싸우는 유닛들을 많이 생산하는 토네이도 테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다 물량을 많이 뽑아서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별명이 이제 천재 테란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은 건 아니고 해설자분들이 이제 해설을 하고 주변에 이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걸 네. 지켜보면서 네. 이 친구 천재 같다 그렇게 해서 그런 네. 별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네. 계속 이제 듣고 계신데 혹시 스타크래프트 해본 적 있으세요? 아이, 좀 곤란한 질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좀 조용히 계시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테란 말고도 다른 종족도 가능하죠. 다른 종족도 할 수는 있는데 네. 아, 대회 때 할 만큼 잘하진 못하죠. 네. 네, 다른 종족은. 그러니까 테란 천재다. 근데 보통 그 프로 게이머들이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네. 프로 선수들이 다 정말 많이 그렇겠지만 전성기 때는 하루에 한 몇 시간 연습을 했습니까? 아, 저는 평균 8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고요. 그 8시간이 프로게이머의 연습 시간으로는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5시간 한 적도 있었고 네. 그걸 잘 뭐 규율 같은 게 나중에 또 생겨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프리하게 풀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전 궁금한 게요.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으면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셨는지. 처음에 굉장히 싫어했었죠. 네. 처음에 얘는 커서 뭐가 되려고 어. 매일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게임을 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아가지고 인터넷 요금이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월급이 많으시지도 않으셨는데 막 20 몇만 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꾸중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상금 효자하셨군요. 가져다 드리니까 이제 과일이 이제 올라오고 아, 그럼 지금은 만족하십니까? 엄청 좋아하시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런가요? 정말.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은 뭐 직업병이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신기하게도 저는 직업병이 없어요. 이야, 정말 그러니까 타고나셨네. 타고난 프로 게이머군요. 지금도 시력도 거의 안 나빠졌어요. 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뭐 엘보 같은 것도 없나요? 컴퓨터 네, 엘보 같은 것도. 손목 부상으로 은퇴한 선수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하나도 이상이 없는 게 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우스를 잡는 자세라든지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또 은근히 아니, 또 네. 자랑이 있군요. 자꾸 자랑만 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자랑이라는 게 또 수식어로 이게 겸손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사랑해서 오랫동안 이제 선수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은퇴 후에는 좀 허전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좀 쉬고 싶었었어요. 아. 그래서 은퇴를 하고 대학교를 복학한 거죠. 네. 대학교를 복학해서 스타크래프트 2 버전을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취미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저는 당장은 좋았는데 네. 아무래도 수입이 좀 연봉 같은 게 끊기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좀 궁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러셨군요. 자, 과연 프로게이머가 아닌 개인 방송을 하는 BJ로서의 이윤열 씨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카메라 영상에 한번 담아봤거든요. 함께 네. 보시죠. 네. 경기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장을 찾은 이윤열 씨. 오늘 이곳에서 그는 강연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로게이머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럼으로써 좀 마인드 자체가 아니면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창의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현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그 창업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윤열 선수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도전하고 있는 그의 삶 자체가 좋은 강연 소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네. 약간 도전 정신 네, 그런 거에 대한 주제로 제가 강연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공의 비법 중에 하나는 또 추진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좀 약간 오글거리는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쑥스러우세요?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때 소원을 빈다는 거는 계속해서 자기 꿈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연을 듣는 분들의 또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좀 더 전문성을 좀 더 길러서 좀 더 멋진 강연을 하고 싶네요. 또 재밌는 강연. 네. 좀 더 웃음도 많이 나오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강연을 하고 싶어요.
한 스튜디오에서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윤열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정에 없던 깜짝 방송을 통해 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보통 제가 캠 방송을 하거든요. 네, 오늘 캠이 없어가지고 아마 게임 방송으로만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경기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또 시청자분들끼리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경기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해설하고. 네. BJ로서의 모습이군요. 네, 그렇죠. 네.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화면이 이제 방송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제 방송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아, 니엘님 어서 오시고요. 아나나님 어서 오시고요. 키티피치님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YTN 사이언스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촬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같이 지금 게임을 하면서 대화도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화도 함께 하고. 이야, 와,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니군요. 와. 손놀림이. 이 마이크는 키보드 소리도 크게 들려요. 와우! 아, 코카콜라니 초콜릿 여러 개 감사합니다. 우걱우걱. 네, 지금 이렇게 이모티콘 하는 게 저희 방송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욕이 아니고 이 따봉춤을 제가 이게 가끔 추거든요. 캠 있을 때 바바바바바바바 하는데 그거를 이모티콘화 시킨 게 저겁니다. 아니 지금 게임 중에 애교를 또 부리시네요. 팬 서비스인가요? 아, 애교는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네. 형님 이미지 관리 하시는 겁니까? 뭐 이미지 관리요? 이미지 관리 같은 거 안 했는데. 좋아요. 수비대에 있었거든요. 수비 병력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아유, 컨트롤 좋았고요. 디펜시브. 팬들과 즐기듯 게임하며 이야기하는 그의 방송에선 프로게이머의 카리스마 대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임 채널에서만 보시던 윤열이 형을 여기서 소통하면서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채팅을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하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즐거움이죠. 네. 1인 미디어라는 낯선 분야에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며 열정을 쏟고 있는 이윤열 씨. 그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보냅니다. 네, 이제 다시 이윤열 씨의 전성기 시대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당시 임요한, 박정석, 홍진호 씨와 함께 이른바 4대 천왕으로 불렸잖아요. 네. 당시 그분들이랑 서로 좀 경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 인기가 굉장히 또 많으셨어가지고 다른 네. 다 4대 천왕 분들이 저도 포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벤트 대회도 많이 만들어 주셨고 서로 약간 선의의 경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상대하기 꺼려지는 어려운 상대는 누구였나요? 다 어려웠어요. 네. 갑자기 상당히 겸손해지시네요. 네. 근데 요즘도 가끔 만나나요? 정기적으로도 만나고 그러십니까? 아, 다들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다른 분들은 방송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홍진호 씨나 임요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질문을 시청자분들도 하세요. 아, 그렇죠. 네. 부럽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응원해주고 싶고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러운 부분도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제 길을 가기 때문에 네. 그건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냥 되게 신기해요. 그냥 프로게임을 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성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멋있다고 해야 되나? 네, 멋있습니다. 네. 이런 마음도 있죠. 기다려라, 나도 못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 항상 있죠. 너무 솔직하십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임요한 씨랑 같은 팀에 또 함께 생활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임요한 형, 그 다음에 이제 진호 형 이렇게 저랑 같은 팀에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프로게이머 초창기 시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팀에서 서로
다른 팀을 가면서 또 프로게이머 세계가 또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기업들을 창단하면서 네. 팀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의 아이돌 그룹처럼 이렇게 합숙을 해서 매일 훈련하고 그랬습니까? 그때도? 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고 아. 현재 외국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한 가지 종목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을 못 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게임 한류쯤 되는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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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당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르셨겠지만 네. 그중에 특히 기억 남는 경기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최고 경기 탑 3만 뽑아주세요. 최고의 경기 예. 탑 3면은 처음에 데뷔했던 이제 고수를 이겨라라는 프로그램이 첫 번째 기억이 나고요. 고수를 이겨라.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제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을 때. 아, 그랜드 슬램.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 결승전에서 이제 골든 마우스를 차지했던 그 경기가 가장 기억이 나네요. 네. 처음에 그 고수를 이겨라라는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하셨다고요? 네. 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경기였는데요. 그때는 제 처음 방송 경기였어요. 아. 그게 이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었는데 그걸 녹화하고 학교 가서 애들한테 자랑을 했었거든요. 네. 나 다음 주에 TV 나온다 이렇게 자랑했었는데 그때는 시큰둥하더니 실제로 TV에 나오고 나서 학교를 갔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뒤집어졌겠군요. 나도 봤어 이러면서 친구들이. 학교 스타가 된 네. 계기가 된 그런 경기였군요.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기억 남는 경기가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경기라고 하셨어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였나요? 일단은 한 시즌에 네. 그 세계의 방송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그 대회를 한 번에 다 우승하는 게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때 불렸었는데 그때 마지막 결승전을 이기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을 때 무언가가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직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을 좀 나누기가 애매한 게 그 세 번째 방송사가 또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배 게이머들이 그 그랜드 슬램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도 좀 애매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탑 3의 경기가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경기라고요. 네 제주도에서 사실 제가 부모님 앞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시고 네. TV로는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한 번은 오셨는데 제가 패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래서 안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었는데 제주도 결승전 특별하게 모시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허무해 하셨겠군요. 제주도 여행이 처음이셨는데 네. 그 여행 기간 동안 제가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오, 네, 진짜.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부모님은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저도 정말 신기했던 게 네. 처음에 어떻게 어른분들이 이 게임을 아실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아들이 그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계속 보신 거예요. 보시다 보니까 진짜 유닛 이름까지 말하면서 한 날은 아버님이 윤열아 그 골리앗 좀 많이 뽑아라. 네, 또 어머니는 이제 엄마는 리버가 제일 귀여워. 네, 네. 네, 그 유닛 이름까지도 아시고 정말 잘 아세요. 이게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네요. 네, 아드님이 하는 일을 보다 보면 게임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하던 일을 보니까 아드님, 죄송합니다. 아들이. 아들이 하던 네. 게임 패밀리군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2000년대 초 스타크래프트 인기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어느 정도였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아이돌 못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특히 이제 지방 팬분들이 되게 열성적이셨거든요. 네. 서울은 자주 이제 경기가 있으니까 지방 가면은 막 지나가면 이제 막 손 잡으려고 하고 막 네. 만지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하게 되면 그 차에 다 못 실어가지고 선물을 속옷만 13장이 들어왔더라고요. 소금만 주로 여성분들이겠죠. 예, 주로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여성 팬분들이요. 그리고 만지려는 분도 여성분. 예. 그 팬클럽 회원수는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한창 전성기 때는 18만 명? 그 정도까지 카페 회원수가 증가했었습니다. 이야. 네, 저희가 녹화 전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네, 주식 같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하나하나 설명드릴까요? 네. 네. 그
10대 때 제가 이제 전국 운동선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천식을 굉장히 심하게 네. 걸려가지고 덕분에 운동을 그만둘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천식 때 걸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결국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군요. 계기가 되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가면서 우승. 우승. 네, 스타크래프트로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고요. 네. 또 이제 10대, 20대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또 아버님이 또 사고로 아.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겪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네. 최고의 이제 커리어를 쌓고 지금 현재 1인 미디어 네. 생활하면서 다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쭉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그림을 안 그렸네요. 네. 여기 이렇게 뚫고 지나갈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랜드 슬램을 하고 정말 그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프로 게이머로서 기분이 어땠습니까? 저도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거는 말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행복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자면 그렇지만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느낌. 근데 그때는 제가 한참 힘든 시절에 힘들다가 다시 정상을 차지하고 결승전도 항상 그전에는 3대0, 3대1 약간 그렇게 우승하다가 그때는 3대2로 극적으로 우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짜릿함이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또 뭐 나태함 같은 건 따라오지 않던가요? 따라왔죠. 네, 언제나 그게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을 단기간에 하는 거는 괜찮은데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찾아오죠. 예. 나태함이. 아까 이제 힘들었다가 우승을 해서 더 기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고라고 적힌 게 이제 이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던 네, 거죠? 이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네, 어릴 때 너는 철붙이를 만져야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공한다고. 네. 근데 진짜 철붙이잖아요,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엄청 아들 자랑하시고 막 그러다가 정성기 때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때 제가 숙소에 있었는데 아, 부재중 전화가 한 50몇 통이 와 있는 거예요. 네. 느낌이 좀 안 좋았는데 누나가 이제 윤열아 아빠 돌아가셨어 해서 저 되게 놀랐었어요 그 당시에. 네. 정말. 아니 기사를 보니까 장례 치르는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한 끼도 안 드셨다고 그러던데 정말 많이 충격이셨나 봐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네. 아무튼 그때 충격은 장례식 당시는 제가 굉장히 어벙벙했었고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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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그런데 이제 스타2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소속 팀에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왜 바꾸셨습니까? 전환하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스타2를 하려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스타1 팀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 스타1 팀을 계속 있자니 뭔가 계속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스타2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려보려고 도전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학교가 굉장히 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병행을 했었죠. 네. 근데 예전만큼 사실 스타크래프트가 인기가 있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선수로서 지켜보는 심정도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지금 뭐 LOL이라는 게임이 네.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스타크래프트가 없었다면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앞당겨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또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게임 대회를 시작했고 그런 시스템을 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스타크래프트가 인기가 없다고 해도 스타크래프트가 전혀 무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e스포츠의 가장 발전을 기여했던 그런 종목이기 그 때문에. 한국의 프로게임 챔피언이 곧 세계 챔피언인가요? 한국인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한국인이 최고인가요? 제일 잘해요, 진짜. 네. 네. 네, 이번에는 이윤열 씨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저희한테 골라주셨어요. 네. 저희 한번 준비해봤는데 함께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짜자잔. 어머나! 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네. 본인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 맞아요. 아니, 저- 뽀샵의 건의자 아닌가요, 혹시? 아니에요. 네. 아니, 저 헤어스타일이 당시 굉장히 유행이지 않았어요? 남성분들이 많이 따라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네. 자주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었는데 네. 그 형 머리가 여기 위에는 호일펌, 여기는 매직, 그다음에 염색 해가지고 파마까지 해가지고 유행을 좀 시켰었죠. 조금. 네.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아마 2007년이니까 지금 잠깐만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한 27? 네. 이 얼굴이 27이라고요? 아, 호샵 좀 됐습니다, 사실. 네. 어린이 테란 때가 아닌 거죠? 아, 아니죠. 저 어린이 중요소죠. 테라는 완전 더 초등학생처럼. 근데 왜 이 사진을 가져오셨습니까? 아, 이건 뭐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여기 이제 배지를 제가 아. 놓고 말씀드리려고. 아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배지인가요? 그렇죠. 이게 현재 이렇게 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이머는 단 2명밖에 없어요. 아, 그게 저고 또 한 명은 이영호 선수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MBC 게임 MSL 스타리그 우승 3회 세 번째 우승에게 금 배지를 주고 온게임 스타리그 3회 우승해서 배지 3개 총 메이저 대회 양방송사 6회 우승의 배지인 거죠. 6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단 2명만 있는 보유하고 네. 있는. 메이지데이 킹이군요. 네. 자꾸 자랑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가장 전성기 때 사진을 지금 갖고 나오신 거죠? 그쵸. 가장 인기도 있었었고. 가장 잘생겼었고.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포장이 잘 돼가지고. 네. 네, 또 사진과 더불어서 이윤열 씨께서 직접 가져온 의미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와 주시죠. 예. 아, 이게 뭔가요? 가방 같은데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들고. 네, 이게 네. 이제 키보드 가방이라고 하는 물건인데요. 제가 실제로 선수 시절에 사용했던 그런 가방이고 여기 네. 이제 열면은 아이고 얘도 당황을 했네. 네. 그래가지고 열면은 여기 이제 마우스 패드가 아. 좀 낡았죠. 제가 마우스 패드가 보통 패드보다 좀 크군요, 사이즈가. 아 요즘은 막 이만한 것도 나오는데 네. 저쪽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네, 이렇게 와, 좀- 상당히 크군요. 먼지가 쌓여 있어요. 왜냐면은 네. 자기 손에 익는 영광의 흔적이 있는 네, 마우스 자기 패드. 손에 익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키보드 주머니가 또 따로 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이쪽을 열게 되면 또 마우스가 들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마우스와 키보드가 보통 사람 사용하는 거 틀린 건가요? 아니요. 그 이렇게 내서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네. 특이한 점은 있긴 있는데 네. 보면은 이제 F1 키가 빠져 있죠. 아. 이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할 때 이제 화면 지정을 2, 3, 4번 쓰는데 네. 이거가 불편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은 이걸 보통 빼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고 네. 키보드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건 없죠. 아, 네. 사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키보드에 네네. 커버를 씌우잖아요. 그런 건 안 하시나 봐요. 커버 같은 경우에 이제 먼지 끼지 말라고 하는 네. 건데 감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달라서. 되는 아 근데 실제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프로 게이머 예전 프로 게이머 중에 그 비닐 씌운 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회장에 그 비닐만 가지고 다녔던 분이 계신데 그러세요? 예. 근데 그것도 이상한 또 키보드 있잖아요. 가운데 엔터가 있는. 네네네. 또 그거에서 다른 키보드에 또 안 맞는 거예요. 대회장 갔더니 그런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 이것도 정도로. 이제 마우스고요. 이게 이제 이 마우스는 좀 틀린 건가요? 보통 우리가 쓰는 아니요. 보통 사람이 그 쓰는 지금 마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인터넷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네. 네. 그 세팅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마우스 속도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품은 네. 네. 프로게이머라고 해서 전혀 다른 제품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주로 근데 선호하는 마우스는 있어요. 네, 그럼 직접 갖고 오신 키보드와 마우스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시죠. 시뮬레이션. 그 현란한 손놀림. 알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네. 일단 임요한 형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 3, 2, 1 자, 이런 식으로 1회, 2회, 3회 부대전 가고요. 부대전 하고 그다음에 건물 짓고 네. 그러면서 요한 형 지지쳤네요. 네. 그러면서 좋습니다. 네. 지금 와. 실제로 컴퓨터가 있으면 예. 제가 훨씬 더 잘 보여드릴 텐데 이제 화면 조정 네. 하고 아니, 왼손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왼손으로는 그래서- 주로 어떤 조작을 하는 건가요? 왼손으로 이제 보통 다 단축키가 들어있어요. 네. 그렇게 가지고 이제 단축키를 다 쓰고 이제 오른쪽은 약간 세밀한 마이크로 컨트롤이 필요한 거죠. 아. 네. 그래서 동시에 네.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숙달이 안 되면 이제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희 프로게이머들은 약간 이게 자연스럽죠. 0번까지 이런 식으로 이걸 와. 들어가게 됩니다. 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정말. 혹시 피아노도 치셨습니까? 피아노 하면 굉장히 잘 칠 것 같은데. 피아노를 제가
한번 다녀봤는데요. 네. 피아노가 더 어렵더라고요. 아, 이거보다도 예. 음표를 볼 줄 몰라가지고. 네. 이건 따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빨라지신 거예요? 연습을 한 건 없고요. 네.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제가 자주 쓰는 키 같은 게 약간 광이 나요. 네. 그러네요. 자주 쓰는 반짝반짝. 버튼 부분 같은 경우가 약간 광이 이렇게 네. 나는데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지금 화면에 이렇게 한번 화면으로요. 보여주시죠. 네. 보시면은 네. 주로 자주 쓰는 부분이 한 요 부분, 아. 네, 부분이 이렇게 얼마나 오래 쓰셨습니까? 이거?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4년? 네, 4, 5년 정도 사용하는 것 그럼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이거를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교체를 선수 때는 더 민감하게 했었죠. 네. 지금은 이제 1인 미디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선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마우스 패드를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한 적도 있었어요. 이유가요? 이유는 이제 마우스 패드를 이제 생산을 하면은 그 마우스 패드에 그 새 감도가 있어요. 네. 네. 근데 하루 쓰게 되면 그 감도가 달라져요. 아하. 그래서 그때는 제 그 새 감도의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패드 회사에. 음. 저 한 300장 정도 주문하고 싶다. 네. 300장이면 1년 정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약간 놀라시는 거예요. 왜 이걸 300장에 사냐.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소속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후원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몇백 장이 와가지고 실제로 저는 새 감도를 계속 쓸 수 있었죠. 네. 근데 프로 선수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장구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윤열 씨도 요 키보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사랑해. 네, 어쨌든 네. 게이머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하나 선수 때 쓰던 걸 안 가져왔는데 네. 마우스도 번지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줄을 잡아줘요. 아.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휘면 감도가 다릅니다. 또 이렇게 휘어도 감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줄을 고정하기 위해서 번지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패드가 경기 중에는 손에 땀이 나서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테이프를 들고 다녀요. 여기 사각형의 테이프로 아. 못 묶어놓은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대회 때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자를 또 가지고 다녀요. 그다음에 자기의 그 컴퓨터와 마우스 패드의 거리, 그다음에 나와 모니터의 거리, 모니터의 높이까지 다 측정을 해서 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의 세계는 정말 네, 간단치 않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보고 나서 또 이야기 이어가죠. 대학교에서 이제 스타 대회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친구인데? 근데 이제 그 대학교 내에서 1등, 2등을 했던 사람들이랑 2대2로 팀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랑 윤열이랑 두 명이 팀을 짜서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스타 못하는 문외한이었거든요. 버티고 버티라고 윤열이가 자꾸 야 버티기만 해, 버티기만 해. 그러니까 저도 그냥 버티기만 했거든요. 진짜 막 본진이 다 파탄 나면서 버티기만 했는데 결국 윤열이가 뚫고 나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에서 제일 잘하던 1등, 2등을 팀을 진짜 못하는 한 명을 데리고 이겼는데 저도 그때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봐주고 뒤에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비전이 확실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런 거에 같이 뭔가 와 얘는 진짜 멋있다, 같이 나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를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도 때 학교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뭔가 친한 사람이 없잖아요. 학교를 계속 안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한 애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 뭐 하는 오빠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게임 하는 거 스타트 할 때 게임 하는 거 따라다니고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이 생겼던 거죠. 윤열이는 사실 마음이 있었어요. 윤열이는 좀 마음이 있었고 여자아이는 사실 이 오빠 뭐지? 이랬는데 네, 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애가 이제 확실히 남자다운 면도 있고 되게 상냥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 끌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게이머라서라기보다는 그런 남자답고 자상한 면에 끌렸던 것 같아요. 윤열아, 나는 너가 결혼하는 사실을 TV에서 보고 알았어. 윤열아, 난 괜찮아. 나는 그거 TV에서 좀 알아도 돼. 왜냐고, 우린 친구니까. 그런 거 꼭 하지만 꼭 결혼식은 참석할게. 잘 살고 앞으로 너가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할게. 화이팅! 영상이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인터뷰를 따셨어요? 누구신가요? 제가 대학교 때 유일한 거의 친구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결혼하는 다리를 낳아준 그런 친구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놀랐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네 어떻게 아시고 역시 YTN. 네. 네, 영업 비밀입니다. 네. 대출도 좀 해주고 그랬나요? 부탁도 하고. 한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아, 제가 이제 집을 좀 구해가지고 좀 큰 집을 구해가지고 네, 같이 살았었습니다. 아니 대출을 부탁했냐고 물어. 아 대출요? 대리 출석이요? 네. 대리 출석 부탁 거의 안 한 건 한 번 했나?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네. 네. 근데 프로게이머 생활이 굉장히 화려하긴 하지만 그 네. 이른바 황금기 대학 생활을 제대로 낭만적으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 같은 건 없었나요? 굉장히 아쉬워해요. 굉장히 아쉬워해요. 프로게이머들 아마 전체적으로 아쉬워할 거예요. 아. 캠퍼스 낭만을 네. 다들 꿈꿀 겁니다. 네. 네, MT 웬- 같은 것도 한 번도 못 가보셨겠어요? 네? 아, 네. MT도 못 가봤고, OT도 못 갔고, 그 다음에 미팅도 네. 못 했죠. 이야. 네. 근데 게이머 때 그게 낭만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뒤늦게라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경험하다가 또 진짜 낭만이 됐네요. 네. 네, 대학 시절 얘기까지 잠깐 나눠봤는데 네. 여전히 이윤열 하면 프로게이머를 떠올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프로게이머로서의 뭐 업적은 많지만 그게 뭐 언제까지 밥 먹여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현재 스타크래프트 방송 자체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네.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요. 네. 일단은 과거는 그냥 지나간 거죠. 그거에 제가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인 미디어로서의 이윤열은 굉장히 과거보다 더 성장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다른 이미지, 그다음에 다른 쪽에 또 하나의 정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프로게이머 이윤열 씨 정말 오늘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제 시작한 방송에서도 아마 큰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 제가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철없어요. 좀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몇 항을 뛰신 겁니까? 집에 45일 만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평양 시내를 벤츠 태워주고 바닷가에 좀 나 좀 데려다 달라고 거기 가서 실컷 좀 물어보게. 꾸준히 정말 좋은 노래를 하면서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